안녕하세요. 오늘 내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설명란에 해당 영상 내용을 요약을 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초에 12월 연준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해당 회의록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2023년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12월 금리 발표에서 기존에 0.75%씩 올리던 것을 0.5%만 올렸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피봇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피봇이 뭐냐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이 피봇이라는 단어는 방향을 전환한다, 선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강경하게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꺾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아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이 좀 더 돌면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장이 좋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시장이 연준의 피봇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봇만 한다면, 즉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추고 방향을 전환을 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만사가 형통이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떡상만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겠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Federal Funds Effective Rate, 즉 연방기금 실효금리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S&P 500 지수입니다. 나스닥도 있는데 굳이 그걸 놔두고 S&P 500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 3대 주가지수 중 하나이기도 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할 만큼 웬만한 데이터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볼 거가 뭐냐? 피봇, 즉 기존의 금리를 올리던 것에서 방향을 바꿔서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적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데이터가 쌓여있는 이 S&P 500 차트 내에서 최대한 현 시점과 가까웠던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7월 기존의 5%대였던 금리를 2009년도 초반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거의 0%대에 가깝도록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내렸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2007년 7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초반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연도를 들으면 바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껴두십시오. 좀 더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11월경 이후부터도 기존의 금리를 올리던 것에서 정책 방향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2003년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모습입니다. 기존의 6%가 넘었던 금리는 2003년도에 들어서니까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1월 이후부터 분명히 금리를 계속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초반까지 중간에 반등이 있었긴 했더라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투자하신 분들은 2000년대 초라고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잠깐만 아껴두십시오.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로 가볼 텐데요. 1980년대는 말 그대로 정말 살인적인 금리를 자랑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금리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보시면 1982년 4월 이후부터 8월까지 4달 남짓한 기간 동안 4% 정도의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높았던 이 시절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내려줬다면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달나라로 가지 않았을까요? 차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내리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금리를 내렸는데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오히려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수많은 이론과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그 이론과 방법에 대한 수많은 예외 사례들도 당연히 함께 존재합니다. 198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984년 8월 이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서 1986년도 후반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사례처럼 주가가 과연 내렸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굳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내려가면서 주가는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사례들을 차트 및 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봐라, 2007년도부터 2009년은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고 2000년도 초는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터질 때니 금리 몇 프로 내린다고 주가가 대체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1980년대는 설령 금리가 높았어도 경제 상황도 좋고 성장도 잘 됐으니 주가가 당연히 가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금리가 높다 낮다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데 이 상대적인 개념 하나만이 어찌하여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생각이 맞는 겁니다. 요지가 뭐냐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오직 금리 하나만 바라보고 오로지 금리 내리는 거 그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투더문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희망회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떨어진다, 결론이 이게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금리를 올리는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금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듯이 다른 시그널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그렇다고 치고 비트코인은 그럼 과연 어떨까요? 과연 비트코인에서도 금리의 영향을 받은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두의 예상처럼 금리를 내리면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려간 구간 과연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0년에 처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나중에 역사의 일부가 될 겁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때는 전염병 이슈도 없을 때입니다. 어떻게 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는 바로 그 구간에서
중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금리는 내리는 기간 동안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조사하면서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2013년 4월 이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리는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할 겁니다. 결과가 어떠냐? 보시다시피 금리를 내리고 있는 기간 중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닌 비실비실거리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주가와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투입되는 시장 상황을 금리 원툴로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도 더욱 알찬 내용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